행복의 정보. 버트런드 러셀. 저자 버트런드 러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책을 제목을 행복의 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불행한 생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장,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나는 삶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삶을 즐기게 된 비결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대부분은 손에 넣었고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단념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너무 몰입해 행복이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죄인,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 그리고 화대망상에 걸린 사람이다. 죄인형,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한다. 마음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여자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애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들을 빗나가게 만든 것은 어린 시절에 주입된 우스꽝스러운 도덕적 규칙이다. 자아도취형, 자기를 찬미하며 또한 남들에게 찬미를 받고 싶어하는 태도이다. 이런 여성은 어떤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남자를 헌신짝보다 쓸모없게 여긴다. 화대망상형,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정신병자들과 역사상 위인들이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 염세주의자들이 의무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고 난 뒤였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지나간 일들을 누가 다 기억할 수 있으랴? 나는 내가 태양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혐오하노니 이는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려 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늘 염세주의자가 들어간다. 물질적 안락의 문제만 따진다면 아무리 사업가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파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해서 4%의 이익을 거두기보다 위험한 투자를 해서 8%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자주 입게 되고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시달린다. 교육은 즐겁게 사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부자들은 여가가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 꽃 이름 따위를 알아봐야 돈벌이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은 경쟁이라는 일반화된 생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감성과 지성을 포기하고 의지만을 지나치게 키우는 결과를 불러온다. 처음에는 신앙을 강조했던 청교도적인 도덕주의자들이 현대에 와서는 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원태는 꼭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생긴다면 권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권태에 빠지게 된다. 권태의 반대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극이다.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자극의 추구는 점점 강렬해진다. 전날 밤에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아침의 권태는 더 깊어지게 마련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권태는 약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고 삶을 황폐하게 하는 권태는 활기찬 행동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다. 훌륭한 책들은 모두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삶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단조로운 삶을 견디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루함 자체가 유익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루함을 참아내지 않고서는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진정한 기쁨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만 깃들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해고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장은 파산을 두려워한다. 현명한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에만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며 밤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침착한 태도, 곤란하거나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즉시 그 문제를 깊이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라.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결코 그 결정을 번복하지 마라. 망설인 만큼 심신을 지치게 하면서 쓸데없는 것은 없다. 연설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신경을 덜 쓸수록 연설 솜씨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화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화로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걱정이나 불안이다. 자신의 일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경쇠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다.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의식이 무의식에 끼치는 영향은 정신건강의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걱정은 두려움의 한 형태이며 모든 두려움은 피로를 빚어낸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욱 심해진다. 피로는 대체로 자극에 집착하는 데서 생긴다. 어린이를 상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엄격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분배의 정의를 지켜 관심이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좋지 못한 소문을 주고받기 좋아하는 것도 이런 일반적인 질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모두 경쟁자로 보는 데 비해 남성들은 대부분 동일한 직업을 가진 다른 남성들에 대해서만 이런 감정을 갖는다. 질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행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매사를 비교하는 습관은 대단히 잘못된 버릇이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충분히 즐겨야지.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애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사실 질투는 나쁜 버릇이다. 질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보려는 데서 생긴다. 이러한 모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은 정신, 수양을 통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버릇을 들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겸손은 질투와 관계가 깊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질투하기 쉽고 이 질투로 인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품기 쉽다. 공작새들은 다른 공작새의 꼬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공작새들은 저마다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작새는 온순하다.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운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다. 거지들은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들을 질투하기는 해도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는다. 피로가 질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질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로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죄의식. 우리의 주님도 사도들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가? 그런 술을 죄악시하다니. 모두가 나만 미워해. 아무리 운이 나빠도 늘 그렇게 많은 악당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특정한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혼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해코지를 당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그런 일을 자초할 만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푸대접의 괴로움은 미묘한 자기 찬미로 뒤바뀌게 된다. 결국 이러한 가설을 믿느라고 애쓰느라 긴장감은 더욱 커진다. 이런 가설들에 의지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은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다. 진실이 아무리 불쾌한 것일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직시하여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진실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굶어 죽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여론을 존중하면 된다. 개도 자신을 얕잡아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소리로 짖고 더 거리낌 없이 물어댄다. 대중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대중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조다. 여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힘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다. 이장 행복으로 가는 길.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기껏해야 이러한 기쁨을 제공하는 활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될 뿐이다. 결국에는 성공하지만 처음에는 성공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성취의 기쁨이 뒤따른다. 마찬가지로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감정을 단순화해야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 복잡한 감정이란 강물의 거품 같은 것이다. 강물의 거품은 고유히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 때문에 생긴다. 나는 강을 수집한다. 나는 볼과 강이나 양자강을 오르내리노라면 즐거워진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들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며 그들의 관심과 기쁨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그 대가로 친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 주기를 원한다. 식사하는 태도와 배고픔의 정도가 관련이 있듯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열정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식사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낭만적인 불행의 소나기에 들어간 사람과 비슷하다.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는 금욕주의자와 비슷하고 대식가는 방탕한 사람과 비슷하다. 미식가는 인생이 제공하는 즐거움의 절반은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자고 푸념하는 까다로운 사람과 비슷하다.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축구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관람을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즐겁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즐겁다.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해질 기회는 그만큼 많아지고 어떤 한 가지를 잃게 된다고 해도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비로소 경험이 된다. 열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건강과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신중한 태도다. 사람들이 열정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 있다. 반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을 크게 북돋워준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을 조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사랑을 베풀도록 되어 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배하는 습관을 들인다. 안정감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에서 나온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모든 외부적 관심의 밑바닥에는 부모의 사랑이 자신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다. 대개 여성은 성격에 끌려 어떤 남성을 사랑하지만 남성은 외모에 반해서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의 근원은 두 가지다. 자기 신체의 일부가 독립된 생명을 얻었으니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생명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과 자애를 자녀에게 행사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자녀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순수한 마음을 갖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부모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헌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어머니는 자녀들에 대해 유달리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다른 여성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머니들이 각자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낡은 인습도 버려야 한다. 지나치게 자식을 염려하는 것은 소유욕에 위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들 중에서도 영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한다. 일이 가진 첫 번째 장점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메워준다는 점이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휴일이 훨씬 더 달콤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성공을 이룰 기회와 희망을 달성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냐 아니냐는 그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의해 측정된다.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는 하나는 기술의 발휘 있고 다른 하나는 건설이다. 즐거움을 줄 수 있으려면 그 기술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거나 끝없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와 같이 숙련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60대 혹은 70대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주는 일에는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을 끝내고 나면 기념비적인 것이 세워지는 경우다.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중용은 재미없는 이론일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에 관한 한 정확한 이론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유로운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경쟁 속에 밀어넣고 이런저런 잣대로 평가하고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세상이야말로 나의 생존을 지탱하는 토대이며 나에게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주는 기회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다 보면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하루, 한 달, 1년 중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 행복을 위해 생각하고 상상하고 전진하세요. 행복이 이미 여러분 발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뻗어 잡으시면 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